인대가 힘이 떨어지면 지방층도 같이 하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에 무조건 채워 넣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퓨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요, 팔자주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어지면 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죠. 동안으로 보이기에는 이 팔자주름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의 원인을 알아보고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팔자주름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점점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진행을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원인 볼까요? 피부에 탄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거죠. 피부의 탄력 저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데 20대부터 피부의 탄력 저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살이 좀 빠지면 막 더 도드라지잖아요. 파운데이션이 막 여기 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들 30대 분들이 와서 팔자주름 치료 때문에 오기는 하지만 제가 피부의 탄력도를 높이는 시술을 해보자, 여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탄력을 좀 높이게 되면 팔자주름이 또 많이 개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피부가 두꺼운 사람보다는 얇은 사람 경우에 더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1단계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필러나 주베룩 같은 볼륨을 주는 시술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력을 키우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방층이 하강한다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거는요, 우리 피부 안쪽에 경막으로 딱딱 이렇게 구획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경막을 지탱하는 인대가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겠죠. 인대가 힘이 떨어지면 지방층도 같이 하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도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거기다가 주베룩이나 필러 같은 거를 잔뜩 넣으면 별로 도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팔자주름에 무조건 채워 넣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팔자주름에 이제 필러나 주베룩 같은 거 넣을 때 이 선에다가만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게 위쪽으로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을 또 녹여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을 녹이는 주사가 있고 뭐 지방 흡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원하는 없애고자 하는 지방에 타겟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녹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을 빼는 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좀 정리해주는 초음파 레이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근육층도 탄력이 저하가 됩니다. 근육이 처지고 볼륨도 줄고 그러면서 볼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팔자주름이 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지방층을 좀 정리해주는 초음파 레이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레이저들이 근막을 탄탄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 리니어지 이런 치료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두께나 지방층의 깊이, 근막의 깊이에 따라서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술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입을 앙 다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꼬리를 올리는 거하고 입을 앙 다무는 습관은 다르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여기가 똑같은 자리가 구겨지다 보면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쪽으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있죠. 한쪽
한쪽으로만 계속 자면 이쪽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턱 깨는 습관, 자는 방향도 한쪽 방향으로 자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실제로 피부에 탄력도가 생기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근육의 탄력이 붙으면서 피부까지 탄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살이 안 빠져도 살이 빠진 것처럼 딱 탄탄한 몸매가 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육 강화하고 탄성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입꼬리 올리기 운동,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입꼬리 올리고 웃으면 돼요. 나 이쁜 척 하면서 입꼬리 올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그때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깊어지지 않아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셔서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거울을 보고 신경이 쓰인다면 혓바닥을 입천장에 올리면서 이라고 해서 공간을 살짝 만들면 팔자주름 생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해도 뼈의 구조까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도 약간의 한계는 있다는 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뼈도 하강을 하기 때문에 막 뭘 넣는다고 해서 팔자주름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필러 같은 거, 지방 이식 같은 거 많이 하고 오히려 빵빵해졌는데 부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이 골격하고 이 위에 있는 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드렸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많은 시술에 대해서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 팔자주름이나 이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한 시술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씩 매일 습관 교정이나 안전한 시술을 통해서 좀 천천히 노화되는 게 훨씬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팔자주름이 매일매일 생기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좀 버리면서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퓨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